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그 좌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물체의 운동을 기술을 하려면 그 이제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표시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면 12시 정각에 원점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걸 다루는 게 결국은 그 운동 방정식인데, 자, 그걸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좌표 이야기를 했고, 보통 이제 3차원 좌표에서 그 x, y, z 이런 세 개의 성분을 가지고 기술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쓰이죠. 이걸 우리가 보통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션, 움직임, 운동에 대해서 할 텐데, 거기 이제 챕터 2, 그 교과서의 챕터 2에 해당하는 겁니다. motion in a straight line이라고, 그 일직선 상에서의 운동을 일단 먼저 하는 거죠. straight line. 그 직선 운동이죠. 자,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1차원을 다룰 거고요. 그 방향이 바뀌는 거는 나중에 그 다시 다루게 될 거고, 다음 챕터에서 다시 다루게 될 거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직선 운동을 하는 거죠. 어떤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직선 운동 하는 거예요.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물체가 움직이는 거죠. 자, 얘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어느 점에 있다가 뭐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갔다가 얼마든지 이런 운동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결국은 이 위치를 표시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원점을 여기 0으로 잡으면 이게 x고요. x를 시간의 함수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잠시 얘기하겠지만 그 자유낙하 운동, 우리가 물체를 가만히 공중에서 놔뒀을 때 그 수직 방향으로 아래로 떨어지죠. 그것은 이제 어떻게 기술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따져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1차원 운동을 먼저 다루겠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결국은 다뤄야 할 것은 위치를 x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위치를 x, 시간의 함수로, 시간은 우리가 이제 t라고 쓸 텐데 함수로 표시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에 그 위치가 거리 이동이 많았으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우리가 속도가 빠르다고 하고요. 시간이 지나도 별로 움직임이 없으면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속도라는 걸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 영어로는 velocity라고 하고요. 일단 평균 속도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 평균 속도는 내가 한 예를 들어 1초 동안에 가령 1초 동안에 3m를 이동했다. 자, 1초 동안 3m 이동하면은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닌데, 자, 이걸 우리가 그 평균 속도는 그러면 얼마냐면 1초에 3m를 이동했다고 해서 이거 3m per second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시속으로 하면 여기다 3600을 곱하면 되니까 얼마예요? 대략 한 10km 되죠. 10km 조금 넘는. 자, 그래서 우리 뭐 그래프로 만약에 그린다면은 여기에
축을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요거는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표시하는 건데, 자, 이렇게 사실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익숙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게 인간의 아주 중요한 발명품이죠. 그 좌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추상적인 대상을 이 XY 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XY 축은 XY 위치를 의미하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X축에는 시간을 표시하고 가로축 X축이란 말은 가로축은 시간을 표시하고 그 세로축은 위치를 표시하고 여러분들 많이 봤죠. 주식 그래프다. 예를 들면 주식 그래프는 가로축은 시간, 날짜를 표시하고 세로축은 주가를 표시하고 인구 변화 이런 것들이 다 그래프죠. 여러분들이 교과 시간이든 아니면은 교과 외 시간이든 많이 봐왔던 거죠. 자, 여기서 이 시간에 따라서 위치 이동이 이렇게 됐다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초고 여기가 3m다. 그럼 이제 3m/s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는 그 기울기가 되겠죠. 이 그래프에 만약에 직선으로 쓴다고 하면은 기울기가 될 거예요. 기울기가 바로 3m/s가 되고 이게 속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시간에 비례해서 위치가 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등속이죠.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고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그래프로 표기를 한다면 직선이 되는 거죠. 가로축을 시간으로 하고 세로축을 위치로 했을 때 직선이 된다면 이건 등속 운동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운동이 이렇지 않죠. 똑같이 평균 속도가 3m/s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운동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런 운동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역시 빨간색으로 쓴 것도 요 그래프도 평균 속도는 3m/s예요. 여기 1초 동안. 자, 근데 이거는 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프에서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 경우에는 3m/s보다 작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에 거리 이동이 작았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자, 이렇게 기울기가 올라가는 데는 우리가 똑같은 위치만큼 이동을 해도 똑같은 시간 동안에 많은 위치를 이동을 하니까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울기가 실제로 속도란 말이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란 뜻이고요. 자, 평균 속도를 우리가 그래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평균 속도는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에 정해진 시간을 델타 t라고 합시다. 그냥 말로 쓰면은 이동 시간 간격 분의 이동 거리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 하면 델타 t하고 델타 x 이렇게 쓸 거고요.
자, 근데 실제 우리가 속도를 얘기하는 거는 이게 아니죠. 예를 들어 내가 시속 100으로 한 바퀴 돌아왔으면은 이 평균 속도는 0인 거예요. 갔다가 왔으면. 그 이동 거리가 0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시속 100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어떤 순간 얼마나 빠르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사실 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속도를 재려면은 시간 간격을 너무 길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동안 변하니까. 빠르기가 변하니까. 자, 빠르기의 순간,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는 건 결국 순간의 빠르기고요. 저기 자동차의 속도계 미터 눈금이란 말이에요. 그 미터 눈금을 어떻게 우리가 정할 것이냐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이동 거리를 측정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짧아야 되느냐?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실제적으로는 물론 0으로 가지는 않지만은 자,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얘를 0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를 V라고 표시를 하고 velocity에서 V라고 표시를 하고 자, 이 기울기죠. 델타 X를 델타 T로 나누는데 델타 T를 0으로 보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어떤 그래프에서 여기 그래프가 있다고 쳐. 이런 이제 그래프가 있으면은 이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좀 이상한데 아무튼 접선을 다시 그려볼게요. 이런 이제 접선이 있을 텐데 이런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속도가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미분 개념이죠. 미분. 이렇게 쓰고 미분. 혹시 미분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습이 필요해요. 반드시 따라와야 되고요. 아주 앞으로 애로가 많을 거니까 공부를 복습을 해야 돼. 일반 물리에서는 이 미분과 적분의 기본 개념은 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복잡한 미분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지만 미분의 이제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요. 미분의 개념은 안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르면은 이거 고등학교 수학책을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심각한 문제니까.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자, 이거의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속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의 변화율,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우리가 속도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스피드건에서 나오는 속도가 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속도를 재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 바로 여러분들이 해볼 수도 있고요. 촬영을 통해서 비디오 촬영을 통해서 미터기에 나오는 자동차 운전대의 속도계나 아니면은 이제 차를 몰고 여러분은 차를 몰아본 사람 거의 없겠지만 부모님이 모시는 차를 옆에서 타고 가다 보면은 속도가 찍히는 경우가 있죠. 도로에 과속입니다. 아닙니다 하고 99km/h 뭐 이런 거 시속. 자, 그걸 재는 것도 결국은 다 이걸 재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시속 100이다라고 했던 것을
잘 보면은 시속 100이라는 거 하는 게 100km고요. per 시간. 시속 100km. 자, 시속이 100km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1시간을 기다리면은 그 바보 같은 짓이죠. 1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아주 짧은 0.01초 동안에 뭐 몇 미터를 갔다, 몇 센치를 갔다 이걸 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속도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았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미분 또는 적분이 나온 게 이것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을 기술하기 위한 거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동시에 발전을 했죠. 이 미적분학과 운동 기술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까 이제 등속 운동을 얘기를 했는데 등속 운동이 아닌 경우가 있죠.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고요. 얘가 상수라는 얘기죠. 일정하다는 얘기고. V0라고 할까요? 이게 일정한 값이고 얘가 이제 상수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 위의 경우를 보자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직선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속도가 일정한 경우. 항상 3m/s로 일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등속이 아닌 경우가 생기게 되죠. 속도가 변하면은 속도가 변할 수 있죠, 당연히.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엑셀러레이터, 가속 페달을 밟거나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속도가 늘어나죠. 속도가 증가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당연히 속도가 감소를 하고 또는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속도가 조금 감소하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가속 페달 계속 안 밟고 있으면 동력 전달도 안 하고 그래도 속도가 감소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가속 운동을 한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뭐랑 같으면 가속 운동을 한다는 뜻이고 가속 운동이라고 하는 건 속도가 꼭 증가한다는 게 아니고 속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감속 운동도 그냥 가속 운동으로 이야기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다만 가속도가 0보다 작은 경우. 자, 이제 가속도란 말을 했는데 가속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이에요. 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가속도가 크면 어째요? 내가 가속 페달을 급발진을 하면은 갑자기 뒤로 확 쏠리죠. 힘을 느끼죠. 자, 그게 가속도고요. 가속도가 너무 심하면 이제 승차감이 떨어지는 거고 승차감을 좋게 하려면 되도록이면 가속 페달을 천천히 밟으면 되는 거고 자, 아무튼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속도의 변화 정도니까 우리가 A라고 쓰고요. 일단은 평균 가속도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 1초 동안에 예를 들면은 초기 t = 0에서 속도가 0이었는데 t = 1초 후에는 속도가 10이 되었다. 가속 페달을 심하게 밟은 거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델타 t 여기서 시간의 변화가 1초죠. 1초. 자,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가 얼마냐면 0에서 10으로 바뀌었으니까 10m/s라고 하고요. 평균 가속도는
어떻게 쓰냐면은 델타 t분의 1초 동안에 정해진 시간 동안에 그 얼마나 속도가 변했느냐 하는 거고, 얘는 델타 t가 1초였고요. 그 다음에 델타 v가 속도의 변화가 10m/s였으니까 이 단위를 잘 유지를 해야 돼요. 10m하고 세컨드는 분자에도 분모가 하나 있고 분모에 또 하나 있으니까 세컨드 제곱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자, 평균 가속도고,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영어는 acceleration이고요. accelerator가 가속 페달 같은 거니까 acceleration이고, 얘를 A라고 쓰고요. 얘를 그 속도의 변화율로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짧게 속도가 0에서 시작해서 뭐 막 증가했다가 내가 출발을 했다가 다시 어디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학교까지 왔어요. 차를 타고. 처음에 속도가 0이었어요. 탈 때는. 그 다음에 내릴 때도 속도가 0이죠. 뭐 시간은 얼마나 걸렸냐? 뭐 30분이 걸렸다 치고. 그럼 30분 동안 평균 속도의 변화가 0이죠. 그럼 평균 가속도는 0인데 그게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가속도가 의미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일단 승차를 했어요. 그 다음에 버스 기사님이 엑셀을 심하게 밟아서 뒤로 확 쏠렸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액셀러레이션은, 가속도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0으로 충분히 작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 속도가 바뀌었느냐 하는 거죠. 자, 이건 그러니까 결국은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되고, 근데 속도가 뭐였어요? 속도가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였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얘는 2차 미분이 되는 거죠. 위치를 2번 미분한 게 가속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자, 아까 다시 그 그래프를 보면 이 경우에는 가속도가 0이었어요. 등속 운동이었고, 그래서 가속도는 0, A는 0이고, 자, 이 경우는 가속도가 0이 아니죠. 빨간 경우는 가속도가 있는 경우고, 가속도가 이걸 잘 들여다보면은 기울기가 증가하면 어때요?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기울기가 속도니까. 기울기가 증가할 때는 그 가속도가 0보다 크고, 기울기가 감소할 때는 가속도가 0보다 작은 거죠. 예를 들면 요 변곡점을 위주로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포인트를 딱 한 요점쯤 되겠죠. 여기서는 요점을 중심으로 여기서는 가속도가 0보다 작은데 여기서는 그 아래쪽에서는 가속도가 0보다 큰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등속 운동은 얘기를 했고요. 속도가 일정한 거고, 등가속 운동을 한번 봅시다. 등가속 운동이고요. 등가속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면 가속도가 얘가 일정한 거예요. 0 빼고 가속도가 0인 건 사실 등속 운동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등속 운동과 등가속 운동에 대해서 그 위치를 거꾸로 알아봅시다. 예를 들면 이거는 내가 나중에 쓸 거니까 저쪽으로 일단 밑으로 내려가시고
자, 등속 운동을 우리가 등속 운동에서 그러니까 v0로 일정해요. 이때 시간이 이제 t만큼 흘렀을 때 위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걸 묻는 건데 이 경우는 간단하죠. 왜냐하면은 아까 그래프를 다시 보면은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얘를 이제 세로축은 이제 x고 위치고 가로축은 t인데 그 그래프로 그리면 이제 직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치면 자 그러면 이 x는 직선이니까 어떻게 돼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x는 t에 비례하죠. 그리고 비례 상수가 기울기가 v0가 바로 기울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초기 위치가 만약에 초기 위치가 0이 아닐 수도 있어. 이건 뭐 상관은 없는데 초기 위치가 x0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x 대신에 x0 이만큼 그 이동을 시켰다. 여기가 x0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x는 x0에다가 v0t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이게 등속 운동의 위치에 해당하는 거고 가속 운동은 어때요? 가속 운동. 자, 이거 좀 뒤로 뺍시다. 뒤로 빼고 이거 오늘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등가속은 그냥 가속 운동은 어렵고 등가속 운동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시를 해봅시다. 등가속 운동은 일단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얘는 이제 이걸 그림을 그릴 때 일단은 x하고 t를 물론 그려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일단은 속도하고 시간을 먼저 그려보면 이 속도하고 시간이 다른 색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속도하고 시간이 이렇게 돼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값을 우리가 요 기울기를 a0라고 하면은 얘가 바로 가속도가 되죠. 가속동이 아니고 가속도.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시간이 그 t만큼 지났을 때 자 이런 식의 속도가 변화가 생긴다는 뜻이죠. 이것도 물론 반드시 여기가 t = 0일 때 속도가 0이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만큼 이동을 해서 초기 속도가 v0라고 합시다. 여기서 이만큼 더해주면 되죠. v0만큼 직선의 방정식.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뭐냐면은 시간 괄호축을 시간으로 놓고요. 세로축을 x로 놨을 때 등 가속 운동 그걸 한번 그려봐요. 일단 잠시 비디오를 멈추고 그려보세요. 자, 한번 그려봤나요? 제가 이걸 그리면 이게 사실은 속도가 변하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고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여기서 속도가 뭐 0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이렇게 일정하게 변하는데 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될 것이냐.
이게 x를 시간의 함수로 쓰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미분 적분을 알면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일단 미분 적분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그 가속도가 그 저기 일정하니까 그 평균 속도가 있겠죠. 얘는 이제 평균 속도에다가 그 시간만큼 그 이동 시간만큼 곱한 게 이게 결국은 이동 거리가 될 텐데, 이건 평균 속도고요. 이 평균 속도 V라고 하는 V바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초기 속도가 0이었어요. 초기 속도가 0이고 나중 속도가 V라고 하면, 자, 이게 얼마냐면은 그리고 이걸 2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래서 2분의 V예요. 2분의 V인데 얘는 등가속 운동이기 때문에 그 그냥 A라고 합시다. V가 AT가 되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여기 평균 속도 대신에 2분의 AT를 넣고요. 요거 대신에 이 값을 그대로 넣고 그 다음 다시 T를 곱하면은 2분의 1에 AT제곱이 됩니다. 자, 이건 물론 그래서 이게 그 패러볼라 뭐죠? 뭐라고 그러지? 포물선이 됩니다. 포물선이 되고, 포물선을 실제 공간에서 그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 위치는 1차원이에요. 포물선을 시간축과 공간축을 위치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포물선이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근데 이게 반드시 이걸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적분은 어떻게 해요? 적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게 만약 이거를 우리가 속도하고 시간의 함수로 그래프를 그렸다고 하면 이게 똑같은 거지만 이번 V를 그려요. 이 그래프가 뭐에 해당하느냐면은 정확히 직선이 되겠죠. 정확히 직선이 되고, 여기 같은 거예요. 같은 걸 표시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위치를 적분한 게, 위치란,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의 관계 있잖아요. 자, 요 면적이 뭐에 해당하느냐? 이 면적이 바로 이동 거리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동 거리고요. 왜냐하면은 x는 이게 미분이었으니까, x가 아니라 속도가 위치에 대한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였으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위치는 속도에 대한 적분이란 말이죠. 자,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용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속도가 어떻게 됐느냐? 등가속 운동이니까 AT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거에 DT 이렇게 되고, 0에서부터 T까지. 자, 이제 T를 같은 변수를 쓰면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니고요. T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 1차 함수죠. 1차 함수 적분하면 2분의 x를 적분하면은 2분의 x제곱이 되죠. 아니, x 가만있어 봐. 헷갈리니까 t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 s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이게 이 s를 적분하면 2분의 s 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2분의 1에 a s 제곱이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t까지 해서 0은 우리가 무시를 해도 되고 2분의 1에 a t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리는 시간의 제곱으로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1초 후에 내가 어떤 물체를 가속시켜서 1초 후에 1m만큼 이동했다 하면은 2초 후에는 얼마만큼 이동? 4m만큼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A 값이 2m per sec 제곱이라고. 가속도가 1초에 2m per sec만큼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뜻이죠. A가 그러니까 처음에 속도가 0이었으면은 1초 후에 2m per sec가 되고 2초 후에 4m per sec가 되고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속도는 초기 속도가 0이었다고 하면 초기 위치도 0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V는 A에다가 T를 곱한 게 되죠. 바로 비례해서 증가하니까. 자, 이건 얼마가 되냐면은 2m per sec 제곱에 곱하기 T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초 후에 t = 1일 때 속도가 2m per sec가 되고 2초 후에는 얘는 4m per sec가 되고 이런 거죠. 3초 후에는 6. 뭐 이거 알겠죠? 자, 우리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구했듯이 2분의 1에 a의 t의 제곱이에요. 자, 이건 보면은 여기다 씁시다. 여기다 옮겨서 쓰면 제 x가 t = 1일 때 1m가 되죠. 그 다음에 t = 2일 때는 4m 이동하고 3일 때는 9가 되죠. 그렇죠? 자, 이거 이따가 중력 실제 예가 있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예가 있는데 아주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일어나는 등가속도 운동의 얘가 항상 일어나는 이게 바로 중력이에요. 중력 가속도에 의한 거고 무슨 얘기냐면 낙하 운동. 공을 가만히 들고 있다가 물체를 가만히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기. 자유낙하. 사실 뭐 위로 던지든 아래로 던지든 전부 다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데 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되고요. 자, 근데 아까 그래프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 이 경우는 지금 초기 위치가 0이고 속도도 0인 경우만 생각을 했는데 x0도 0이 아니고요. x0도 0이 아니고 v0도 0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어떤 경우냐면은 바로 이 그래프가 x0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만큼 이동시키면은 x0는 0이 아니죠.
그 수직만큼 이동시켰으니까. 그다음 초기 속도는 0이었는데 얘도 또 이만큼 이동시키면은 초기 속도도 0이 아니죠. 초기 기울기가 있죠. 초기 기울기가 있고 이 기울기가 V0의 기울기가 있을 거고 초기 위치는 여기 x0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속도부터 다시 생각을 하면 속도가 v0 더하기 a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는 얘를 다시 적분을 해야 되니까 자 얘는 하나는 v0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그 ds라고 합시다. 까지 0에서 v0 더하기 그 at 대신 s라고 쓰고 ds. 자 이렇게 적분을 하면 자 이건 하나는 v0t가 나오고 플러스 x0가 나오죠. 사실은 x0 초기 위치도 표시를 해가지고 v0t가 있고 2분의 1에 at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위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좀 이따가 중력 가속도 얘기를 오늘은 하기가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럼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합시다. 자 그리고 또 유용한 게 있는데 유용한 관계식 지금 우리가 거리하고 이제 속도하고 등가속도 운동 경우에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 그 속도하고 시간의 관계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저기 플러스 v0 그 다음에 이제 거리하고 시간의 관계를 또 이렇게 썼잖아요. x0 더하기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이거 때때로 굉장히 유용한 관계식인데 그 거리와 거리 위치와 위치는 x죠. 속도의 관계를 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속도의 관계. 이게 유용한데 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실은 얘가 속도가 그 시간에 대해서 선형으로 리니어하게 직선으로 변하니까 쉽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걸 1번식이라고 하고 이걸 2번식이라고 해보죠. 1번식에서 t를 이제 바꿔주는 건데 그 v 마이너스 v0가 제로를 우리가 at라고 쓸 수 있죠. 또는 네 그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자 뭐 이렇게 씁시다 그냥.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t를 a를 여기 이쪽으로 보내서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t 여기 이걸 2번에 넣는 거죠. 이걸 2번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x는 x0 더하기
v0 대신에 t 대신에 이거 t 대신에 이제 이걸 그대로 쓰는 거죠. 자, 그대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갖고 와서 쓰면 이렇게 바로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이걸 쓰는데 여기서 t 대신에 t를 빼고 얘를 넣는 거지. 이거 좀 이만큼 이동시켜 놓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하나가 나오고, 그다음 더하기, 자, 2분의 1 AT 제곱인데 여기서도 T 제곱 대신에 T 제곱을 빼고 요거에 어디 갔나? 요게 T였죠. 요거의 제곱을 쓰면 되죠. 자, 이거의 제곱을 쓰면, 자, 이걸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x0 더하기 일단 a분의 v가 v0 따로 놔두고 v 마이너스 v0가 있고, 더하기 여기도 여기서 a 제곱이 a가 a 제곱이 아니라 a 제곱분의 1이 하나 나와서 a분의 1이 하나 나오고, 2분의 1이 있고, a분의 1하고 v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정리를 하면 자, 이거는 이제 그냥 계산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뭐가 빠졌나? v0 자, 이걸 정리를 하면 x0는 앞으로 보내는 게 편하고, 일단은 얘를 2a로 통분을 한 다음에 2a분의 v-v0가 있고, 그 다음 하나가 뭐가 나오면 2v0 하나 있고, 플러스 다시 v-v0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건 뭐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 값은 v 더하기 v0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다시 쓰면 2a분의 1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자, 이걸 이제 다시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뭐 기억하면 유용한 건데, 물론 유도할 수가 있고, 자, 두 개의 제곱을 빼면 2배의 x 마이너스 x0 이렇게 된다. 이거는 이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용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이 있으면은 Q&A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실시간 강의를 할 텐데요. 아무튼 그 전에 질문이 있으면은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저 말고 질문해 주세요.